차가운 석조 방 안, 홀로 앉은 소녀의 뺨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이 돌바닥에 닿는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투명하게 빛나는 보석 하나가 그 자리에 굳어지고 소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더 기이한 층위가 있습니다. 그녀는 납치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부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는 정황이 전해집니다. 그녀를 감시하던 자들이 하나둘 의문의 방식으로 쓰러졌고 그럼에도 유키나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키나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속한 종족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빅녀 얼음을 다루는 이 종족은 마계의 깊은 설원에서 살아왔다고 전해지며 그들의 삶에 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냉혹한 관습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관습이란 수컷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키나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곁에 없었다는 설이 있으며 그녀에게 쌍둥이 혈육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회자됩니다. 그 혈육은 관습에 따라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보내졌고 유키나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자라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장한 유키나는 언젠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 홀로 길을 나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정의 구체적인 경로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그녀가 막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정황은 여러 증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낯선 세계를 혼자 걷는 소녀의 그 용기가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계에는 이미 유키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빅녀의 눈물이 극히 희귀한 보석으로 변한다는 사실은 일부 밀수업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유키나가 종족의 영토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녀는 순식간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납치된 유키나가 어떤 곳에 갇혔는지 정확한 장소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물을 수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통스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증언들이 존재합니다. 빅녀는 깊은 슬픔을 느낄 때 더 순수한 보석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이 그 세력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키나 주변에서 수집된 정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눈물로 만들어진 보석이 마계 밀수 시장에 실제로 유통되었다는 기록입니다. 그 보석들의 순도는 극히 높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오랜 시간에 걸친 반복적 채취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 보석이 되었는지 그 숫자는 누구도 정확히 세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을 틉니다. 밀수 세력의 내부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유키나를 지키던 자들이 하나씩 정체 모를 방식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단지 순식간이었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결국 유키나는 외부의 개입으로 구출되었다는 것이 여러 경로에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밀수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졌는지 전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를 구출한 인물이 끝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가장 단순합니다. 마계에도 정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그중 누군가가 우연히 유키나의 상황을 알고 개입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한 가지 지점에서 막힙니다. 구출 이후에도 지속된 철저한 침묵을 단순한 정의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훨씬 더 감정적인 무게를 가집니다. 유키나를 지켜온 이는 그녀와 어떤 혈연적 연결고리를 가진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입의 방식이 매우 빠르고 정확했다는 점, 마치 그녀의 위치를 언제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점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거론됩니다. 세 번째 가설은 더 구체적입니다. 유키나에게 쌍둥이 혈육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혈육이 마계에서 독자적인 삶을 살며 상당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존재가 오랜 시간 유키나의 안위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일련의 익명의 개입은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침묵을 선택했는가?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물음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유키나가 또 다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침묵 자체가 그녀를 지키는 방법이었을 수 있다는 추론이 제기됩니다. 그림자 속에서 지키는 것이 때로는 곁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한 보호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유키나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스스로 길을 나섰고 가족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침묵이라는 이름의 보호가 그 갈망을 영원히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미스터리를 훌쩍 넘어섭니다. 오늘날 유키나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과거의 감금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며 자신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물음 하나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나를 지켜준 사람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가설도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실을 끝내 말하지 못하고 그 침묵을 받은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외로움 속을 껐습니다. 유키나의 이야기가 미해결로 남은 이유는 진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아는 자가 스스로 침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